자, 이번 시간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개통도 이제 그리는 방법.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 가닥수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자탐을 배웠잖아요. 자, 자탐을 배울 때 감지기 라인, 그죠? 송배전식은 루프 두 가닥, 나머지는 네 가닥, 그죠? 종단장 빼먹지 말고. 두 번째, 교차회로 방식은 루프 네 가닥, 감지기 말단 쪽 네 가닥, 나머지는 여덟 가닥. 종단장 두 개 빼먹지 말고.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선, 우리가 자탐 기본 가닥 수가 여섯 가닥이죠. 여섯 가닥에서 이거는 우리가 조건이 이제 경종, 단락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든지, 그리고 경정과 표시 등은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여섯 가닥이 기본선이 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없더라도, 그죠? 만약에 선로를 증설한다, 그죠? 이런 말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로 해라,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이 조건이 붙어야 좋지만 안 붙을 수 있으니까 경종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이런 말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아마도 이제 조건이 나올 겁니다. 자, 기본선 여섯 가닥. 자, 뭡니까? 공공, 표발, 경회. 전화는 뺀다,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공통선부터 제가 산출해라 했습니다. 회로선. 자, 공공, 표발, 경회. 회로. 여기부터 산출하는 거예요. 회로. 발신기 개수, 경계구역 수, 종단저항 수. 그죠? 발신기 개수보다 경계구역 수나 종단저항 수가 우선시 된다. 개수 많은 게. 그리고 경종선은 일제경보 방식일 때 한 가닥. 그죠? 그리고 우선경보 방식. 법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비상방송과 스프링클러도 바뀌었다.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때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고, 이 경우에 지상층은 층별로 한 가닥. 층별로 한 가닥. 그리고 지하층은 무조건 한 가닥이다. 그죠?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그리고 처음에 있는 회로 공통선은 우리 처음에 산출했던 회로, 이 경계구역 있죠. 요거 7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회로 6개까지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종 표시 등 공통선은 경계구역 추가 시에 또 추가해라, 이런 말이 나온다 했죠, 조건에. 그러면 첫 번째 공통선과 같이 간다. 주의점은 경종선 따라서 가는 게 아니다. 경종 표시 등선은 경종선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조건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계구역 추가할 때 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회로 공통과 같이 간다. 그죠? 앞에 끼 세 가닥이면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세 가닥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강의 대충 듣고 경종선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가닥 기본선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거, 비상방송을 배웠잖아요. 비상방송은 일제든 우선이든 가닥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과 겸용한다. 그리고 업무용과 겸용하지 안 한다. 즉 전용이다. 이때 달라지죠. 자, 전용으로 할 때 두 가닥이죠. 공통선 하나, 긴급선, 즉 비상방송선 하나. 그리고 추가되는 거는 단선 단락 시에도 다른 층에 통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46, 80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일제든 우선이든 똑같다. 246, 80. 그리고 업무용과 겸용을 할 때는 업무선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선은 한 가닥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3, 5, 7, 9, 11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끝이죠. 그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 자, 소화전에서 소화전까지, 소화전에서 수신기까지. 자동 방식, 기동용 수학 개폐장치 방식일 때 두 가닥, 범퍼 기동 표시 등 두 가닥. 그리고 수동 방식, 온오프 방식일 때는 다섯 가닥. 공통, 온, 오프, 이게 이제 기동 정지 아닙니까? 그리고 범퍼 기동 표시 등 두 가닥.
해가 5가닥. 늘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그죠? 압력 챔버에 달려있는 압력 스위치는 PS죠. 2가닥. 수신기까지. 그 다음에 MCC에서 수신기까지 5가닥 아닙니까? 공통, 온, 오프. 그 다음에 펌프 기동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이게 제가 주의점이 펌프 정지 표시등인데 같은 말인데 전원 감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원 감시 표시등으로 하나로 통일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습식, 기본 4가닥 아닙니까? 공통, PS, TS, 사이렌. 이렇게 4가닥이 가고, 늘어나는 거는 공통 빼고 다 늘어난다. 그리고 주의점은 템파 스위치가 없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TS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자, 옛날에 9가닥에서 8가닥으로 바뀌었죠. 전화선이 빠지니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동, 밸브 개방 확인, 감지기 A, 감지기 B, 사이렌, 그 다음에 밸브 주의. 이렇게 8가닥이 갑니다. 여기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6가닥이 추가가 된다. 그죠? 회로가 늘어날수록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8가닥부터 그 다음에 6가닥 추가하니까 14가닥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밸브 쪽 가는 거, 프렉션 밸브 쪽 가는 거, 기구가 PS, TS, 솔레노이드 밸브 3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3개에다가 공통선 하나를 넣으면 4가닥이 되는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하려면 6가닥이 된다. 둘둘둘 되니까. 자,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간선에서 감지기 공통을 또 별도로 사용하려면 한 가닥을 감지기 공통을 추가하고 이 감지기 공통은 회로에 관계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한 가닥 갖고 구역별로 다 맞춰 먹으면 된다. 자,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가스계. 자, 가스계는 밸브 쪽. 밸브가 아니고 수신기에서 알렘 있죠. 요까지 가는 거 있죠. 8가닥 아닙니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스위치. 그 다음에 방출 표시등. 감지기 A, 감지기 B, 사이렌. 그 다음에 뭡니까? 방출 지원 스위치. 여기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방출 지원 스위치 3가닥 빼고 5가닥이 추가가 된다. 회로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수동 잠금 밸브가 있을 때는 수신기까지 그냥 2가닥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수동 잠금 밸브. 그리고 구역별로 솔레노이드 압력 스위치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구역별로 이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압력 스위치가 추가가 된다는 거. 방어 구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통도를 그리면 개통도 그리는 방법. 층수 자대고 그려주시고 층을 그려주시고 층수 표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센터에 수동 스위치가 있는 거 있죠. 발신기, 슈퍼비저리, 그 다음에 수동 조작함. 이거를 잡아주고, 센터에 잡아주고, 감지기 따고, 종단장 그리고, 가닥수 표시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설비에 있는 기구를 그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통도. 자, 처음부터. 개통도 3가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자탐이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개통도. 자, 자대고 이쁘게 그려준다. 이거 그릴 때는 처음에 볼펜으로 바로 그리지 마세요. 항상 시퀀스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로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고 판단됐을 때 자대고 볼펜으로 이쁘게 그려서 나중에 지워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볼펜으로 그리다가 그림 그리는 문제에서 볼펜 그리다가 실수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또 그렇게 실수를 한다. 그럼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 X 표시를 하고 새로 그릴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봐. 예전에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이거 문제지를 바꿔줬거든요. 찢어지고 이러면 바꿔줬는데 요즘에는 안 바꿔줍니다. 그냥 무조건 그 답지가 본인 답지다.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 연필로 대충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대고 볼펜 갖고 예쁘게 그리고 지워줘야 돼요. 이걸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대고 이쁘게 딱 그려주세요.
자, 만약에 이게 5개 층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1층, 2층, 층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센터에 수동이 잡아야 되죠. 발신기 세트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은 BLP, PBL 집어넣어 주시고, 잡아주고, 센터를 잡아주고. 자, 생략합니다. 자, 수신기 그려주시고, 1층에 있으니까 쭉 자대고 이어준다. 이까지 완성됐고, 가닥수는 나중에 하세요. 한꺼번에. 감지기 1개 다 그려주고, 가닥수 4가닥, 종단장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간선 가닥수를 우리가 산출해서 공공, 표발, 경회 하나하나 표시하면서 우리가 산출해주고, 만약에 계단 감지기가 있다. 그럼 계단 감지기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법에 맞게 이렇게 종단장 그리는 것까지. 가닥수 4가닥. 8개면 8개다. 왼쪽에 있으면 하나 더 그려주시고, 종단장 빠져먹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잡아주시고, 간선이 바뀌겠죠. 종단장도 늘어나고, 요거까지 우리가 그려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좌대고 쭉 청수 표시하고, 센터에 발신기 세트 잡아주고, 감지기 그리고, 가닥수 표시하고, 종단장 그리고, 계단 감지기 있으면 계단 감지기, 한쪽이면 한쪽, 양쪽이면 양쪽에 그려주시고, 법에 맞게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까지 그려주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비작동시. 그죠? 이거는 제가 3개층을 그려볼게요. 자, 그랬다. 1층, 2층, 3층을 표시하시고. 그죠? 센터에 뭘 그려준다? SVP. 그리고 수신기 하나, 위치 그려주시고, 쭉 있고, 가닥수는 나중에 산출하시고, 그 다음에 감지기 2개, 교차위로 방식. 4가닥, 8가닥. 종단장 2개, 습관. 딱 돼야 됩니다. 사이렌이 들어가더라, 2가닥. 그리고 밸브 쪽 들어가더라. 요게 PS, TS, 솔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통도 그릴 때는 요 기구까지는 안 그려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기구로 법내에 나와 있으면 기구로 그려주는 게 맞고, 없으면 밸브 하나만 그려주면 된다. 4가닥. 공통을 별개로 하라면 6가닥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8가닥.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추가됩니까? 6개 추가되지. 14가닥. 그리고 여기에 20가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층 거는 다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복사.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가스개. 가스개는, 자, 만약에 3개 구역이 있다. 1층, 2층, 3층. 자, 있다. 센터에 뭡니까? 자, 이거는 제가 저장용기실이 뭐 꼭 1층에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3층에 있다고 칩시다. 3층에. 이거는, 가스개는 알렘. 3층에, 만약에 딴 층에, 딴 데 있다, 딴 데. 여기. 다른 층에, 여기 있다. 옥상에 있다. 이게 저장용기실. 맞죠? 저장용기실. 요거, 요렇게 연결해줘요. 그죠? 그리고 감지기 2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종단장 2개 그려주시고. 그죠? 사이렌 들어가죠? 2개. 방출 표시등 들어가지? 2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솔, PS.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역이 3개 아닙니까? 3개를 그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가닥수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요거 8가닥. 5가닥 추가되지. 13가닥, 18가닥. 이렇게 개통도를 그려주시면 된다. 센터에 잡아주고. 이걸 연습을 몇 번만 하면 돼요.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다 그려집니다. 요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를 우리가 개통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요것만 계속 돌려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를. 네, 개통도도 그리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본인이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현 설비. 아마 다음 재현하고 다음 되면은 이제 재현이 아마 도면이 업로드가 끝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재현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자탄 스프링클러 가스계보다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게. 근데 이게 배점도 높고, 이게. 한번 나왔다면은.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 책에 있는 문제하고 재현은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게 앞에 거를 조금 마스터 하시고, 재현은 뒤에 따로 들어보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